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오늘 미국 증시 출발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다우, S&P 500, 나스닥 모두 선물부터 강하게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유는 단순한 조정이 아닐 것 같습니다. 관세, 법적 불확실성, 지정학적 리스크. 오늘은 왜 지금 시장이 다시 흔들리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단기 소음인지, 구조적 변수인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다우 선물은요, 약 마이너스 400포인트, S&P 500 선물은 마이너스 0.9%, 나스닥 100 선물은 마이너스 1.2%. 단순한 차익 실현이 아니라 리스크 오프가 동시에 작동 중이라는 신호입니다. 특히 나스닥의 낙폭이 크다는 건 성장주 기술에 대한 경계심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는 뜻이겠죠. 이번 하락의 직접적인 트리거는 도널드 트럼프의 발언입니다. 트럼프는 주말 동안 유럽, 정확히는 나토 8개국을 겨냥해서요, 강한 관세 압박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조건은 이겁니다. 그린란드 완전 매입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관세를 부과하겠다. 일정도 구체적으로 밝혀졌죠. 2월 1일에는 10%, 6월 1일에는 25%까지 인상. 이건 협상용 발언이지만 시장은 항상 최악의 경우를 먼저 가격에 반영합니다. 유럽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숫자가 나오는데요. 보복 관세 규모 논의는 최대 1,080억 달러, 유럽 국채 시장 파장 가능성 최대 8조 달러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관세는 기업 실적, 무역 흐름, 환율보다 먼저 채권 시장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채권이 흔들리게 되면 주식은 항상 뒤따라 흔들리게 되어 있죠. 이번엔 조금 더 깊은 변수입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 쟁점은 하나죠. 트럼프가 국제 비상 경제 권한법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것이 합법이냐, 위헌이냐, 다음 주 판결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는 뒤집힐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지만 시장은 이 말을 100% 믿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이 판결은 단순히 관세 하나가 아니라 미국 대통령의 경제 권한 범위 전체를 건드리는 문제이기 때문이겠죠. 사실 이번 충격은 완전히 새로 나온 게 아닙니다. 지난주 성적표를 보면 S&P 500은 마이너스 0.4%, 다우는 마이너스 0.3%, 나스닥은 마이너스 0.7%, 시장은 이미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관세, 법원, 지정학적 리스크가 동시에 덮친 것입니다. 자, 이제 시선은 실적 시즌으로 옮겨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핵심 기업들이죠. 넷플릭스, 인텔, 존슨앤존스. 월가의 기본 시나리오는 이겁니다. S&P 500 연간 실적 성장 플러스 12%에서 15%. 하지만 동시에 셀 아메리카가 심리가 다시 살아난다면 같은 폭의 하방이 열려 있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즉 실적이 좋아도 가이던스 한 줄에 시장이 크게 출렁일 수 있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핵심은 기업이 돈을 버느냐가 아닙니다. 정책이 예측 가능하느냐, 법적 리스크가 통제가 되느냐, 이 두 가지겠죠. 관세는 숫자보다 불확실성이 더 무섭고요. 시장은 그 불확실성을 항상 먼저 팔아버립니다. 오늘은 루시드 주가 이야기가 아닙니다. 판매량도 아니고요. 재무제표도 아니고 관세 뉴스도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근본적인 문제, 보이지 않는 리스크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 보안, 그리고 회사가 그걸 다루는 태도. 지금 루시드에게 이건 품질 이슈가 아니라 신뢰 이슈입니다. 사건의 핵심부터 짚어보죠. 루시드 모터스는 그동안 운영하던 사이버 보안 취약점 신고 프로그램이 6개월 넘게 멈춰 있습니다. 버그 크라우드 기반 2022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요. 총 197건 취약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7월 이후 일시 정지 상태, 공식 신고 링크는 404 에러. 이 말은 뭐냐면 외부 보안 전문가들이 문제를 발견해도 정식으로 알릴 창구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요즘 EV는 자동차가 아니라 움직이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입니다. 원격 업데이트, 앱 연동, 디지털 키, 자율, 보조주행, 즉 보안 취약점은 차량 안전과 개인정보 그리고 접근 권한 문제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은 취약점 신고 프로그램과 화이트 해커 협업, 보안 전담 조직, 이걸 기본 인프라로 깔고 갑니다. 그런데 루시드는요, 공식 채널을 중단을 했고요, 대체 시스템이 없습니다. 이건 문제가 없다가 아니라 문제를 못 보게 된 상태죠. 이 상황을 지적한 사람이 있습니다. X에서 활동 중인 분인데요. 소프트웨어 분석가입니다. 그의 표현은 아주 직설적이었습니다. 루시드는 거대한 보안 사고 열차다. 도대체 어디 신고하라는 건가? 이 발언이 무서운 이유는요.
단순한 악플이 아니라 자동차 소프트웨어를 실제로 뜯어보는 사람의 경고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내가 아는 관련 프로그램들은 이미 다 중단된 상태라고 들었다. 이 보안 공백은 단독 사건이 아닙니다. 루시드는 최근 소프트웨어 팀 일부를 해고했죠. 임시 CEO 마크 윈터호프는요, 핸드풀 이상의 인원이 나갔죠. 동시에 루시드 에어 그리고 그래비티는 2025년 내내 버그 UX 문제가 이어졌습니다. 회사는 급하게 고객 피드백 이메일을 만들었지만 보안 신고용이 아닙니다. 보안은요, 비공개, 기술 검증, 조율된 공개, 이게 필수인데 지금 루시드는 그 시스템 자체가 비어 있습니다. 물론 변화는 있습니다. 에마드 드랄라, 이제 그는 파워트레인, 차량 엔지니어링, 디지털, 소프트웨어 전반을 모두 책임집니다. 권한은 커졌죠. 책임도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엔지니어링, 익스플레인 혹평 영상 이후 루시드는 UX 3.0 전면 개편을 약속했죠. 목표는 2026년 가을입니다. 문제는 UX 이전에 보안 신뢰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소프트웨어 버그 문제가 아니고 이건 주가 논쟁도 아닙니다. 신뢰 인프라가 잠시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루시드의 가장 큰 리스크라고 봐야 되겠죠. 좋은 차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좋은 UX도 고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뢰는 한번 흔들리면 회복에 가장 오래 걸린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다만 그 출발점은 새 모델도 할인도 아닙니다. 보안, 시스템, 투명성 이 세 가지를 다시 기본값으로 돌려놓을 수 있느냐, 그게 루시드의 다음 챕터를 결정할 겁니다. 즐거운 오후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